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9단원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의 세 번째 단원 서비스업의 변화와 주민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단원의 주제는 바로 경제의 세계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단원에서는 첫 번째 단원에서는 농업의 세계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의 세계화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서비스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비스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 먼저 서비스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이해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비스업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바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우리 서비스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재화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틀어서 우리 무슨 업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서비스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수님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표준화가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표준화라는 것은 뭔가 딱 규격에 맞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준화라는 것은 주로 2차 사회에서 2차 산업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이제 왜 2차 산업에서 두드러지냐면, 공업에서는 이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양이 제각각이거나 뭐 규격 부품이 다르거나 이러면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기계를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 이러한 물건의 사이즈, 뭐 재료, 사이즈, 부품들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순서에 맞게끔 딱 조립되어서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거든요. 우리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불러요. 근데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은 뭐 성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배경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하나의 방법으로만 서비스업을 뭔가 하기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어떤 사람이 하냐 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업은 표준화가 어렵다라고 불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업은 우리 탈공업화 사회에서 발달을 합니다. 우리 요 용어 좀 알아두어야 됩니다. 탈공업화 사회예요. 그래서 한자로 탈자가 탈출할 탈자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업화를 탈출했다. 그러니까 2차 산업 중심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탈공업화 사회의 의미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러면 탈공업화 사회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공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체 사회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은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반대로 3차 산업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 거?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탈공업화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사회를 우리 탈공업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공업화 사회는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냐? 바로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어디에서? 선진국에서 탁월하다라는 거 우리 꼭 알아둡시다. 선진국에서 탁월하게 나타나더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탈공업화 사회가 왜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현대 사회에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 시간의 확대로 인해서 바로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생산의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이란지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존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제조업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켰다. 그 결과 제조업 노동력 수요가 감소되고 이러한 유휴 노동력들, 그러니까 남는 노동력들이 어디로? 바로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돼서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숫자도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가 바로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탈공업화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요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탈공업화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경제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공업화 사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바로 산업혁명 이전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이고요. 요 시기 지금 전공업화 사회와 전기공업화 사회에 무엇이 일어나냐?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후기공업화 사회와 탈공업화 사이에 우리 4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정보혁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1차 산업의 비중은 산업혁명 이전엔 굉장히 컸지만 1차 산업의 비중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1차 산업의 비중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감소한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산업의 비중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언제?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다? 바로 증가를 하게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정보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탈공업화 사회에서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바로 3, 4차 산업 이거를 묶어서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서비스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서비스업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탈공업화 사회로 들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해석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한번 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산업 구조는 대체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산업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몇 차 산업? 2차 산업으로 바뀌게 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3, 4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엔 1차, 다음은 2차, 그 다음에 3, 4차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무엇이었죠? 바로 농업. 2차 산업이 그렇죠. 서비스업. 여기 서비스업이에요. 선생님 잠시 착각했네요. 공업이죠. 2차 산업이 공업. 그리고 3, 4차 산업이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하면 얘들의 비중이 차례차례대로 이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며 이는 토지와 노동력을 생산 요소로 하던 농업 중심 사회에서 요게 몇 차? 그게 그렇죠? 요게 전산업 사회입니다. 농업 중심 사회가 바로 어떤 사회다? 우리가 앞에 그래프에서 봤었던 전산업 사회, 산업혁명 이전의 전산업 사회를 의미해요. 전산업 사회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생산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과 무엇이었다? 바로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 요소로서 가장 중요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변해되었다? 자본과 노동력을 생산 요소라는 공업 중심 사회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공업 중심 사회,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업 사회라고 불러요. 또는 산업화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생산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게 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토지 대신에
자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본을 통해서 거대한 공장이란지 기계 설비를 많이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되게 중요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일할 사람,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 중심 사회로서 변화를 했습니다. 이후 지식과 정보를 주요 생산 요소라는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3, 4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무슨 사회로? 탈공업화 사회로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주칠까요? 지식과 정보를 주요 생산 요소로 합니다. 어느 사회가? 바로 탈공업화 사회가. 그래서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주요 생산 요소로서 하면서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됐다. 그래서 2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3, 4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른다? 탈공업화 사회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다? 바로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서비스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서비스업의 이제 발달 과정을 살펴봤고 서비스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서비스업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바로 소비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비자 서비스업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녀석으로요. 식당과 같은 요식업, 그리고 호텔, 펜션과 같은 숙박업, 그리고 우리 일반 상점과 같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요런 것들이 서비스 요러한 것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상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소비자 서비스업이라 부르고요. 최근에는 얘를 3차 우리가 흔히 하는 3차 산업은 바로 이러한 소비자 서비스업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서비스업이란 것 생산자 서비스업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얘는 소비자 서비스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요. 이 생산자 서비스업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 활동의 주체인 누구?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융,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것들, 그리고 법률 서비스, 광고, 시장 조사 등 다양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우리 활동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면 바로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최근에 몇 차? 4차 산업부터 최근에 얘를 7차 산업까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차 서비스 산업이 현재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나와요. 이제 서비스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우리 서비스업들은 어떻게 입지를 하게 되는지,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입지 패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서비스업들은 도대체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장소에 입지를 하게 되는가요? 자, 입지 패턴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공간적 분산이라고 불리는 녀석과 공간적 집중이 되는 녀석이 있어요. 공간적 분산, 그러니까 한 장소에 있다가 여러 장소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분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서비스업들이 한 장소에 몰려 있다가 이게 여러 지역으로 기능이 분화되고 퍼지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이것을 공간적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한 장소에 이러한 서비스업들의 다양한 기능들이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 공간적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적 분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간적 분산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야 되는 서비스업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자신들의 사업 규모를 더욱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비자를 또 만나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 직접 대면해야 되는 서비스업들은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자기의 지점들을 늘려나가 세계 곳곳에 늘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공간적 분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요. 미국의 스타벅스가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시애틀에 있는 도시에 본사가 있는데요.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어떻게 자기의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지점들을 미국 곳곳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늘리고 있죠. 우리 이러한 것들을 바로 공간적 분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세계 곳곳에 그렇죠. 매장을 세우더라. 우리 이것을 공간적 분산의 사례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공간적 분산에서는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서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 부문이 존재를 해요. 얘들은 어디?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요거 꼭 알아두자. 어떤 노동력요?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한 서비스업은 어디로? 바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다국적 기업 콜센터가 어디로요? 필리핀에 많이 위치를 해요. 왠지 한번 살펴볼게요. 콜센터 같은 경우에 고객센터잖아요. 뭐 세계 각국에서 오는 문의 전화를 받아서 이제 회사에서 나와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객의 문의 사항을 해결해 주는 곳이 우리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미국에 콜센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콜센터를 어디로 빼냐면 바로 필리핀으로 뺍니다. 왜? 필리핀은 영어가 되거든요.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가 됩니다. 영어가 되는 필리핀으로 가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대규모 인력을 채용을 해요. 왜? 미국에서 만약에 100원을 주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필리핀에서는 10원만 줘도 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규모 인력도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있지 않고 이 기능만 싹 빼서 어디로? 필리핀으로 이동시켜서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바로 공간적 분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간적 분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공간적 집중이란 것도 좀 알아야겠죠. 근데 공간적 집중은 어떤 거에서 전문화된 서비스업 부문입니다. 각각의 분야의 전문화된 서비스업들은 어떻게 자본과 고급 노동력이 풍부한 대도시, 특히 어떤 대도시? 바로 선진국의 대도시에 위치하더라는 거죠. 왜?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노동력도 구해야 되고 자원도 활용해야 되고 자본도 빨리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빨리 구할 수 있어야만 우리 기업이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 서비스업들은 어떻게 한 곳에 몰립니다. 특히 선진국의 대도시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현재 다국적 기업의 본사라든지 이들을 상대하는 이러한 전문적 서비스업들은 세계도시라고 불리는 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웁니다. 세계도시라고 불리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업들이 몰린다는 거죠. 어떻게? 한 지역에 이렇게 전문화된 서비스업들이 몰리는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바로 공간적 집중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서비스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경제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죠. 선생님 요거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한계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어떻게 되었다? 결국에는 발달을 할 수가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자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세계 각국의 교류가 확대가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 결과 무엇이 서비스업의 세계화가 가속화되었다. 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물자와 교류가 확대가 되면서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또한 서비스업의 세계화도 가속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결국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자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지의 전화 상담실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상거래 발달해서 유통구조도 변화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서비스업의 변화에 대해 서비스업과 교통정보통신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